자, 등비수열의 SN, 차탕부터 연항까지 합을 할 겁니다. 자, 등비수열의 차탕부터 연항까지 합을 할 때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크게 하나, 뭐 둘,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거야.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정리를 해주면요.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유도 과정이 있어. 공식 유도 과정. 이걸 좀 챙겨 두셔야 돼. 공식 유도 과정이 뒤에 가면은 우리가 뭐 시그마를 배웠잖아요. 시그마에서 뭐 특별한 녀석을 하나 사용할 때, 특별한 녀석의 합을 구할 때 유도 과정이 조금 필요해서 유도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우리가 암기는 하는데 그 공식을 암기하면서 공식은 늘 그렇잖아요. 우리 변수가 무엇인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공식은 암기는 하는데 실제로 어떤 것들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을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걸 공부하는 거야. 필요 요소, 필요 구성 요소로 할까요? 구성 요소, 요소. 그다음에 마지막 특징. SN이니까 누구에 관한 식이야? SN은 n에 관한 식이야, 그죠? SN 그러면은 뭐 fx 그러면 x에 관한 식이고 ft 그러면 t에 관한 식이처럼 SN이면 n에 대해서 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라는 뜻이죠. 합이. 그러니까 이 n에 관한 식이 어떤 식일까? 어떤 식일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특징이 무엇일까? 요걸 공부하자는 게 주제야. 요거는 꼭 챙겨두시고 등비수열의 차탕부터 연항까지 합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연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라고 적혀있다, 그죠? 근데 뭐 차탕부터 뭐 저거 쭉 적혀있어. 뭐라고. 자, 그런데 이건 당연히 이해되시죠? 여기 차탕부터 연항까지 합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왜? 나열되어 있어. 자, 그런데 양변에 이제 유도 과정이야. 중요한 거는 여기 등식이잖아, 그죠? 등식이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그때 같은 수 우리는 뭘 곱할 거냐면 공비만큼 곱할 거야. 왜 공비만큼 곱할까요? 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등비수열은 계속해서 같은 수를 곱해 가잖아. 그지?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야. 근데 여기다 공비를 곱하니까 몇 번장이 되죠? 두 번장이 됩니다. 그죠? 여기 두 번장이니까 공비를 한 번 더 곱하면 세 번장이 되고, 세 번장은 네 번장이 되고, 여기 바로 앞에 누가 있었을까? n-1번장이 있었겠지. 근데 여기다 공비를 곱하니까 n번장이 되고, n번장은 하나 더 곱해져서 n 플러스 1번장이 되더라. 이렇게 한 칸씩 밀려서 내려가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그 식을 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여기 두 번장과 두 번장이 이렇게 똑같고, 세 번장, n번장까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뿅 하고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발상인 거죠, 이게. 중요한 발상. 이거 언제 다 더하지? 너무 많은데? 그러면 등비 수열을 계속해서 곱하는 수니까, 곱해서 하나씩 중복된 걸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빼면 SN에서 RSN을 빼니까 SN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오니까 차탕만 남고요. 중간에 뿅 사라지면 마지막 끝항 N 플러스 1번장이 쭉 해서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뺐으니까, 그지? 근데 또 A가 공통이잖아. 그래서 A로 묶어주면, A로 묶으면 1-R의 N제곱이고요. 따라서 SN을 구하면 1-R을 곱했으니까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될 거야. 됐죠? 자, 여러분. 자, 이제 그만 스톱 하시고, 여러분 다시 백지 꺼내서 지금 유도 과정을 직접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유도 과정은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하셔야 돼요.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거 아니죠? 하고, 한 3일 뒤에, 이틀 뒤에 또 하고, 또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 과정이 내 몸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구구단 여러분 한 번에 뭐 외우지 않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네. 식에 의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알려면 식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등비수열의 합. 자, 이제 공식을 암기할 건데요. 자, 할게. 만약에 AN을 갖고 이거 지금 내가 A를 보여주는 거야. 제발.
직접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식을 써서 an 일반항 만들어 놓고 해보자. 해볼게요. 공비 얼마죠? 2죠? 볼게. r-1 r-1 나란히 쓰고 분모 아니고 분자의 r제곱 분모의 r제곱 분자의 r제곱 미안합니다. 분자의 항수 몇 개? n개. 지금은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니까 n개. 만약에 S10이면 당연히 여기 10개 오셔야죠. S8이면 당연히 여기 8 오시면 됩니다. 항수 8개니까. 다시 R-1,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 제곱 곱하기 첫 항. 지금 첫 항은 3이죠. 3. 되겠습니까? 한 번 더. AN이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n-1제곱인데요. 그냥 저는 n제곱 할게요. 여러분 이거 보고 등비수열인지 알잖아 우리는. 그죠? 지수가 1차식이면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지수함수는 무조건 등비수열입니다. 쫄지 마시고. 자, 그래 놓고 S10을 구해볼게요. S10. 자,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야. 공비가 얼마지? 2분의 1이죠. 공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1-R, 1-R이랑 R-R, R-R 공식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얘가 1보다 작으면 요 공식을 쓰는 게 편하고 1보다 크면 요 공식 정도 쓰면 편하다 정도야. 편하다. 그냥 편하다. 막 엄청난 것도 아니고 편하다 정도야. 자, 그러면 1-R, 1-R 나란히 쓰면 시작. 1-R, 1-R 나란히 쓰고 됐죠? 곱하기 분자의 항수 제곱. 자, 분자의 항수 제곱은 전체 갈로 쳐야죠. 이 분자의 R의 제곱이니까 몇 제곱? 10제곱이야. 그죠? 10개. 곱하기 첫 항은 n에다 1 넣으면 되지. 그죠? A1은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된다. 그죠? 여기 2 곱하시면 됩니다. 됐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 더 해보자. AN이 있는데 AN이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전체에 n-1제곱 이렇게 되다 치자. 그리고 S 100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시작. 공비가 얼마니까? 1-R 이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 1-R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 둘 다 틀린 거야. 그지? 둘 다 틀린 거야. 큰일 나. 1-R의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1-R 나란히 쓰고 1-R, 1-R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 제곱. 분자에는 100제곱. 항수가 100개니까 곱하기 첫 항. 지금 첫 항은 3이네요. 그죠? 여기다 3을 곱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됐나요? 됐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등비수열의 유도과정 알았잖아. 그죠? 등비수열의 유도과정은 첫 번째 항의 공비를 곱하고 두 번째 항의 공비를 곱해서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이 돼서 공통으로 슝 없애버리자. 이게 우리가 유도과정의 개념이라면 여기서 등비수열의 우리가 합을 공식을 외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얼마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시작. 공비와 그 다음에 항수와 그렇지 첫 항을 알아야겠네 라는 거죠. 공식을 외우는 목적이 이거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공비와 항수와 첫 항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삼각형 넓이를 문제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밑변과 높이가 얼마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공비와 항수와 첫 항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게 발상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요거를 꼭 챙겨달라. 요거. 자, 한번 등비수열의 합 다시 암기하시고요. 예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시고 등비수열의 합은 항상 공비와 항수와 첫 항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보시고 충분히 된 상황에서 넘어옵시다.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오셨나요? 네. 잘 하신 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항이 마이너스 5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인데 첫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등비 수열의 합을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우리는 첫 항과 공비와 항수를 알아야 되는데 첫 항 알려줬고요. 그죠? 공비 알려줬고요. 항의 개수 알려줬네요. 그러면 공식 사용하면 되겠네. 시작. R-1,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 제곱 곱하기 저항 마이너스 5. 됐죠? 자, 선생님 얘는 첫항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렇죠. 첫항 여기 있어요. 근데 공비가 없는데요. 공비가 없긴 하지. 근데 공비는 계속해서 곱해가는 수니까 4분의 5에다가 R을 곱했더니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6분의 5가 나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따라서 R은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그지? 되면 그러면 이제 공비도 알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첫 항도 알고 공비도 알고 그 다음에 항수도 아니까 시작. 1-R 1-R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 제곱 곱하기 저항 4분의 5 됐죠?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렵지 않지. 예제 2번도 뭐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서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이건 너무 쉬워서. 자, 예제 3번. 오잉? 예제 3번. 예제 3번은 첫항 알아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첫항, 공비, 항수. 공비, 항수. 근데 첫항은 알아. 아, 선생님 공비도 이제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공비가 2구나. 그죠? 딱 봐도 공비가 2야. 근데 선생님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여기서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은 나열 대상이 여기 10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12개지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래도 괜찮은데 안 볼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렇게 하는 게 딱 아름답게 안 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름답게 안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건 아니지.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자, 우리가 이게 항이 몇 개인지 나열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당연히 여기 이 녀석이 몇 번째 항인지 알면 되잖아요. 그럼 몇 번째 항, 임의 번째 항, n번째 항, 일반항. 그죠? 일반항을 만드셔야죠. 자, 일반항은 첫 항이 얼마고? 2분의 1이고 공비가 얼마? 2였어. 그래, n-1제곱이야. 그죠? 근데 이 녀석이 얼마가 된다? 2의 10제곱이 된다. 그러면 자,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2의 n-1제곱은 2의 10제곱. 따라서 2는 통통 둘이 더하니까 n-2고 2의 10제곱. 따라서 n이 12개구나. 이놈이 12번째 항이니까 10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공비도 알고 항수도 알고 첫항도 아니까 풀면 되죠. 시작. R-1,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 제곱 12개 곱하기 첫항 2분의 1 이렇게 풀 거야. 되겠지? 예제 4번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죠? 뭐 한번 수업했던 거니까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의 SN의 분석 정말 중요합니다. 무지 중요합니다. 정말 얘는 중요합니다. 등비수열의 합의 분석을 잘 하시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의 유형도 하나 있지만 복잡한 문제, 여러분 흔히 말해서 응용 문제, 뭐 심화 문제, 뭐 활용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등비수열의 합의 분석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복잡한 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쓸 수도 있어. 자, 보기 여기 3개가 있는데요. 이 보기 3개를 여러분이 합을 구해 보셨어. 그죠? 원래 수업에는. 근데 지금도 다시 한번 합을 구해 보시고요.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해봤다. 그지? 그걸 믿고 지금 해볼게. 자, 첫 항이 2고 공비가 3인 첫 항부터 연항까지 합의 등비수열의 합이야. 지금 그죠? 문제는 다시 등비수열의 합. 그러면 구성 요소는 알아야 되잖아. 첫 항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요. 공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고 항의 개수가 n개라고 주어진 거지. 그죠? 미지수지만. 가보자.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연항까지 합. 그러면은 지금 공비가 3이니까요. R-1에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 제곱 n개 곱하기 첫 항 2 되죠. 그럼
그러면 3-2니까 3-1이니까 2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야. 그럼 2 팡팡 날아가니까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더래. 자, 두 번째 거. 굳이 안 내려되나? 얘도 마찬가지죠. 네. 차탕이랑 공비랑 항의 개수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식만 사용하면 되겠다. 자,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1-r 1-r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제곱 n개 곱하기 첫항 3분의 2. 자,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분모는 1-3분의 1이잖아. 그럼 1-3분의 1이니까 3분의 2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응. 분자에서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근데 곱하기 3분의 2야. 분모가 3분의 2인데 분자가 3분, 여기 곱한 게 3분의 2니까 핑 약분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보기 2번을 보시면 뭐 얘는 첫 항은 알려준 것 같고요. 그죠? 공비가 찡 뭡니까? 2다. 그지? 공비가 딱 봐도 2야. 그러면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공비가 2니까 SN은 r-1,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제곱 n개 곱하기 차탕 얼마? 썸. 자, 그러면 갈로 열고 2의 n-1제곱 곱하기 3인데 얘를 분배를 한번 해보자고요. 위에랑 비슷하게 전개를 해주면요.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자,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분석해야 되잖아. SN은 자, SN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크게 보시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SN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중요한 녀석은 아니야. 사실은. 딱 봐도 SN은 무슨 수열이다. SN은 무슨 수열이래. SN은 무슨 녀석이다. 지수함수다. 됐죠? SN은 지수함수다. 맞니? SN은 지수함수다. 그렇지. SN은 지수함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시그마로 넘어가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시그마를 공부하는 양반들이 듣고 있는 사람도 꽤 있으니까. 자,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죠? 등비수열의 합인데 이 등비수열의 합이 등비수열의 합. 한 번 더. 등비수열의 합. 이 녀석은 지수함수야. 오잉? 지수함수.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일반한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수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수함수니까 봐봐. 요 부분은 등비수열을 봐도 되는 거잖아요. 요만큼만. 요만큼도 등비수열을 봐도 되죠. 요만큼은 등비수열을 봐도 상관없잖아요. 이 뒤에 있는 상수는 무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등비수열의 합을 다시 시그마 처리를 하면 등비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 위에는 상수가 나열되어 있는 거지. 그지? 시그마 배운 사람만 들으세요. 지금 하는 거는. 요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할 거니까. 됐지? 자,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 항까지 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정리하고 볼까요? 자, 첫 번째 녀석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구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녀석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은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의 등비수열의 합은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중요한 거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가 1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 앞에 수가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수가 앞에 붙어 있어. 뭐 하나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어이구야, 깜짝이야. 얼마가 붙어 있을까요? 당연히 1 곱하기가 붙어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R의 n제곱에 붙어 있는 곱하기 되어 있는 이 수랑 뒤에 상수랑 부호가 반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봐도 여기 앞에 뭐가 붙어 있었겠니? 당연히 그렇지. 1이 생략됐으니까 1 곱하기 생략된 거야. 그러면 전체로 보면요. 아래 n제곱 앞에 붙어 있는 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죠? 곱해져 있는 수는. 그리고 여기 상수는 얼마입니까? 1이죠. 부호가 반대네. 마찬가지. 아래 n제곱 앞에 붙어 있는 수. 아, 여기 딱 봐도 3이고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3. 이거 확실하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얘는 무조건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인 거죠. 어떤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다음같이 적혀 있어요. 2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제곱. 그럼 얘는 딱 봐도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아니냐? 응? 이상한데요, 선생님? 자, 아래 n제곱 앞에 붙어 있다 했으니까 얘를 지수 법칙으로 이용해서 찢어 갈기면 얘는 2 곱하기 2의 n제곱이잖아. 그치? 그리고 아래 n제곱 앞에 붙어 있는 수는 마이너스 2고 상수는 2고 부호가 반대잖아. 요런 식으로 규칙이 정해졌다. 자,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자, 일단 요렇게 됐어. r분의 1, r-1분의 a 가로 찍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r-1분의 a 이렇게 곱하기 바꾸는 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 네모분의 세모 곱하기 별이 있어. 얘는 우리 네모분의 세모 곱하기 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그대로 한 거야. 얘가 별이 된 거니까 별 옆으로 탁 내려놓고. 자, 그 다음에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하나의 분수로 보고 분배 법칙을 쓴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하나의 덩어리를 K라고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K라고 바꾸면 식이 어떻게 돼? K 가로 열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죠? 분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K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되지. 그래서 항상 한 번 더 강조할게. R의 N제곱 앞에 붙어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상수가 앞에 있을 수도 있죠. 항상 부호가 반대다. 됐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당연히 선생님 공비도 알아야 되고 항수도 알아야 되고 첫 항도 알아야죠. 그렇죠. 공비도 알아야 되고 항의 개수도 몇 개인지 알아야 되고 첫 항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SN으로 직접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다음 SN에 대하여 뭐 어쩌고 나왔어.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가지고 풀 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 거고요. r-r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N은 등비수열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a, r의 n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둬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때 a는 첫 항은 아니야. 이때 a는 첫 항 아니다. S1이 a1이지. 이때 a란 건 그냥 어떤 수, 미지수 r의 n제곱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a. 뒤에는 상수항은 부호가 반대니까요.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하자고. 자, 위의 식이 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직도 밑에 식이 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밑에 식이 훨씬 더 자유로워요. 문제를 풀 때는 위의 식보다. 그래서 밑에 식을 좀 알아두세요. 제발. 분석이 끝났으면 분석해서 얍삽하게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합을 되게 단순하게 좀 정리할 수 있어. 이거 A가 좀 불편하시면 다른 거로 바꾸세요. 알파 R의 N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T R의 N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하든지. 중요한 건 변수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보면 물론 변수가 하나, 둘, 셋. 여기도 변수는 하나, 둘, 셋. 동일한 거야. 변수 분명히 3개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도 3개 있고 저기도 3개 있는데 이게 뭐 차이가 있어요? 식의 변형이 단순해집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식의 변형이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되지? 얘를 t로 묶어버리면 t r의 n-1제곱 이렇게. 그죠? t 가려우면 r의 n-1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맞지? 식의 변형이 간단해진다고. 얘를 틱틱틱 얘는 알파로 묶으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이 식은 생각보다 중요하게 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거. 자, 연구하시고 들어가시자. 연구하고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장난이지. 딱 봐도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면 딱 봐도 왜 선생님 딱 봐도 여기 3이랑 마3이랑 그러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A형 구하자. 선생님 공비가 어디 있나요?
선생님들. 공비 여기 있잖아. 2. 그죠? 그리고 서탕은 어디 있나요? 서탕은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여기 1 넣으면 되죠. S1 구하시면 되죠. 그죠? 자, S1 구하십니다. 첫 번째 항. S1은 시작. 3 곱하기 2 마이너스 3. 답은 3이네요. 서탕은 3이고, 공비는 딱 봐도 여기 있고, 2에 n-1제곱. 됐죠? 얘도 마찬가지. 와, 얘도 딱 보니까 선생님, 이거 지금 여기 2 곱해져 있고, 뒤에 있는 녀석은 부호가 반대네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S1부터 구할까요? S1은 A1인데, 얘는 10-2니까, 그죠? 8이 됩니다. 아하, 일반항은 8 곱하기 공비가 5, 5에 n-1제곱. 됐죠? 딱 보자마자 등비수열의 차탕부터 n항까지 합 A1, A1은 S1 2죠. 그 다음에 공비는 딱 보면 3이니까 일반항은 시작 2 곱하기 3의 n-1제곱이야. 그죠? 근데 세 번째 구하래. 어이구 귀여워라. A3은 2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니까 답은 18이 되겠다. 자, 예제 3번. 선생님 딱 보자마자가 아닌데요. 여기는 마이너스인데요. 얘는 뭡니까 이거? 3인데요. 아, 선생님 예제 4번도요. 얘는 1인데요. 얘는 마이너스인데요. 어떡하죠? 맞죠. 자, 설명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인데. 자, 한번 가볼게요. 정말 진짜 한번 우리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자, 요거 보고 내가 좀 할 거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하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 12 하지 말까. 마이너스 4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편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쭉 나열하면 등비수열이죠. 누가 봐도 그지? 공비가 3이니까. 그러면 얘는 마지막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 시작.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n-1제곱이야. 그지? 자, 이거를 신나게 더하라 그랬어요. 이걸 더하세요. 이렇게 돼요. 더하세요. 물론 더하세요 했을 때 좀 불편하니까 가로는 치셔야겠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보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을 합하했어. 이걸 합하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자, 우리는 원래 3을 먼저 앞에 쓰는데 이걸 반대로 한번 써볼게요. 지금은 이 문제가 출제하는 방식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볼게. 시작. 3-1, 3-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제곱 n개 곱하기 첫 항 얼마인데? 마이너스 4.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죠? 약분 되겠죠? 마이너스 2잖아? 그 마이너스 1을 분배하니까 어떻게 되냐? 정리하면 시작. 2 마이너스 2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정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정리하면 되니까 그지? 자, 봐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2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당연히 여기 주어진 수열의 등비 수열의 합이랑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첫 항이 마이너스 4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의 합이랑 2 곱하기 2에 2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제곱이 같을 거 아니야. 그지? 당연하지? 여기까지.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3 마이너스 2잖아요. 선생님 갑자기 왜 3이 됐지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 잘 들어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 진짜. 얍삽하게 푸냐 안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가 원래 2였는데, 여기가 원래 2였는데, 이게 2였으면 등비수열의 합이 맞는데, 그지? 2였으면 등비수열의 합이 맞는데, 여기가 갑자기 3이 됐어. 그런데 얘 등식이잖아. 등식이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수를 곱해도 되지, 그죠? 되죠? 여기 1을 더하고 여기도 1을 더하면 되지. 1을 더하니까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1로 더하니까 여기 3이 되는 거야, 그죠? 더해서 3이 되는 거야.
얘는 1을 더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뭔 소리야 선생님? 등비수열이 있었어. 까만색 등비수열의 합이 있었어. 그런데 상수가 바뀌었다? 그러면 첫 항이 바뀌는 거야. 상수는 첫 항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 두 번째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영향을 줄 수가 없어. 두 번째 영향을 줄 수가 없대. 선생님 왜 그래요? SN의 성질이 있었어. SN의 성질에서 우리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일반항은 시작 SN-SM- 이런 거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거는 몇 번장부터 성립하지? 두 번장부터 성립한다. 세상에 어떤 수열이든 간에 그게 등차든 등비든 상관없어요. 어떤 수열이든 간에 SN을 가지고는 두 번장부터는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면서 나야 됩니다. 두 번장부터는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면서 항상 나열될 수밖에 없어요. 등비든 등차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항이 뭔가 불편해지고 변하고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저 문제를 풀 때 SN은 3-2 곱하기 3의 n제곱이면 이 녀석을 못하겠어요. 알겠어. 자, 3을 쪼개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바꿀게. 그리고 얘는 무시해버려요. 몇 번장부터 구할 때? 두 번장부터 구하는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요 놈만 보고 두 번장부터 구하는 일반항을 찾을 거야. 딱 봐도 무슨 수야? 등비수열이야. 두 번장부터 성립하는 AN을 구할 거야. 첫 번장은 마이너스 4고 공비가 3이군. 여기까지. 얘는 두 번장부터 성립하는 거야. 선생님 첫 번장은 그러면요 어떡하죠? 첫 번장은 그냥 S1으로 구하시면 되죠. 첫 번장은 S1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장 어떻게 구합니까? 너무 식이 복잡해 보여? 좋아, 지울게. 정신없어 선생님. 이게 뭐예요? 다 지워? 첫 번째 항 구하자. 선생님 첫 번째 항은요 S1이잖아요. 그렇지, S1 집어넣으니까 3-6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구나. 일반항을 구하자. 다섯 번째 항은요 물론 이걸 다섯 번째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S5에서 S4를 뺀다 해서 5 집어넣고 계산해서 풀면 돼요. 그런데 수가 커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자 변형 좀 하자. 아까 했던 거 SN은 시작 3을 어떻게 한다고? 1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3의 n제곱.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얘는 보지 마시고 요것만 보고 일반항을 구할 거야. 자 AN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제곱. 자 그럼 여기다 S5를 집어넣으면 A5를 집어넣으면요 A5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4제곱. 3의 4제곱 81이죠. 마이너스 4 곱하기 81을 하면 숫자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예제 4번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연습할게. 빰빠밤. 예제 4번. 선생님 여기 딱 봐도 1인데요. 여기 선생님 가자 선생님들. 1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1 오셔야지. 근데 원래 숫자가 마이너스 2니까 하나가 더 남았겠지. 하지만 얘는 무시해. 안녕. 요것만 보고 등비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거야. 1 넣으면 2죠. 공비는 3이고. 됐지? 자, 세 번째 항은 당연히 A3은 여기다 3 집어넣어야 되고 A5는 요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 요걸로 계산하실 거고요. 됐죠? 첫 번째 항은 뭐로 계산하냐면 여기 주어진 이 SN 전체를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항은 S1이니까 S1은 3-2라서 1이고요.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다섯 번째 항은 2 곱하기 3의 4제곱에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드디어 문제 2번. 문제 1번. 대표 문제 1번의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를 둘 다 알아둔다는 상관없고요. 저렇게도 푸는구나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거야.
자, 대표 문제 1번 출발해 볼게. 다 똑같은 문제라서 문제 1번까지만 풀고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2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걸로 합시다. 똑같은 문제니까. 아닌가? 문제 2번을 내가 푸는 게 낫겠다. 오케이. 자, 대표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 보자.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잘 보셔야 돼요. 3항까지의 합. 그 다음에 첫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다. 그죠? 그리고 무슨 수열이었냐면 등비수열의 합이야. 자, 문제 분석해야 돼. 일단 등비수열의 합이 나왔어. 자, 등비수열의 합. 자, 한번 정리합시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등비수열의 합은 몇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시작. 등비수열의 합은 결국 누구랑 같은 거야? 공비와 항수와 그 다음에 차탄과 같은 거야. 그치? 차탄과 같은 거야. 이런 단순한 조건부터 먼저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런데 봐봐. 문제를 보시면 이걸로 할게. 등비수열의 합의 값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까지니까 항수 아는 거지. 여섯 번째 항까지니까 항수 아는 거죠. 공비랑 차탕을 몰라요. 미지수가 몇 개? 2개야. 그지? 식은 몇 개? 2개지. 조건이 2개니까 얘들아. 식이 2개지. 식은 2개지. 촌스러운 사람들. 식은 2개지. 식 2개지. 이게 식 2개지. 식 2개. 자, 식 2개. 그지? 식 2개야. 식 2개. 그지? 식 2개. 그럼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지. 아, 이거 연립이네. 연립. 연립해서 풀리겠다. 연립하면 풀려야겠네. 근데 연립하면 풀리겠네. 그런데 얘가 점점점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연립할 때 뭐 했죠? 더하기 빼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그죠? 나누기. 그렇군. 그래서 나누기를 해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야겠구나.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뭐 차탕부터 연항까지 합을 구하거나 뭐 해가지고 차탕과 공비를 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푸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풀이로 보여드릴게.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 첫 번째 풀이. 이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풀이를 하는 사람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항부터 3항까지 합은 시작. R-1,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 제곱 3제곱 곱하기 첫 항. 근데 걔가 얼마다? 는 14.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까지죠. R-1,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 제곱 6제곱 곱하기 첫 항. 근데 걔가 얼마다고? 걔가 126이야. 자, 그런데 얘를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자,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면 위아래 A가 팡팡 사라지고 분모에도 여기 R-1 분모 여기 R-1이니까 R-1 R-1 지워지겠죠. 따라서 남는 게 누구냐? 분자는 R 세제곱 마이너스 1만 남고요. 분모는 R6제곱 마이너스 1만 남고요. 그 다음에 얘는 14. 그 다음에 얘는 126이 남습니다. 자, 뭔가 아직 말끔하게 끝나진 않았어. 그죠? 그런데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수니까 약분을 해야 되고 약분을 할 때 식의 약분은 인수분해를 가지고 하는 게 좋다. 그러면 R 세제곱 마이너스를 가만히 놔두고 R의 6제곱 마이너스는 합차 쓸 수 있죠. R의 6제곱 마이너스는 시작. R 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R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리고 14랑 126을 약분을 하면 7로 약분하면 얼마냐? 2가 되고 7로 약분하면 7, 7, 7, 8에 56 약분하면 다 하니까 9가 되겠네요. 9분의 1이 됩니다. 얘는 팡팡 날리면 결국 R 세제곱 플러스 1은 9가 되겠네요. R 세제곱은 8. 그지? 따라서 R은 2가 되겠지. 자, R이 2니까 다시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R에 2 집어넣으면은 분모는 1이고요. 여기 2 집어넣으면은 8 빼기 1이니까 7. 7A는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는 2가 될 거야. 그래서
첫항이 2고 공비가 2다 라고 구했단 말이야.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자, 두 번째 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작업을 할 거야. 첫항부터 3항까지의 합이 그렇게 된다고? 14라고? 그러면 첫항부터 3항까지 합을 알파 가로 열고 R에 3제곱 마이너스 1 되겠니? 선생님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아까 A 곱하기 R에 N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둘 수 있다면서 그지?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걸 알파로 바꾼 거고 공비가 3이니까 공비는 모르는데 항수가 3이니까 3 나온 거고 알파로 묶어서 알파로 묶으면 R에 3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작업을 한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같은 등비수열입니다. 이거 알파 베타 둘 필요 없죠. 첫 항부터 6항까지 합이니까 알파 가로 열고 R에 6-1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걔가 얼마냐고? 하나는 14고 하나는 126이죠. 그럼 알파 팡팡 날아가겠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니까 요거는 약분하면 R 세제곱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냐면 약분해서 8분의 1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R의 세제곱은 9가 나왔죠. 아까 정신 차려 9 그러면 8 그래서 R은 2가 된다 됐습니까? R이 2가 된다. R이 2가 되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알파 곱하기 R에 2 넣으면 8이잖아요. 8 빼기 1인가 7이잖아요. 알파 곱하기 7이 되겠네. 알파 곱하기 7은 얼마다? 14다. 그래서 알파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게 첫 항은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2 가로 열고 R에 n-1제곱이 Sn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R이 아니라 R 구했으니까 R은 2고요. 여기다가 S1 넣어서 A1 구하셔야 돼. 첫 번째 구하려면. 근데 지금 하필이면 A가 2가 나온 거야. 첫 번째이. 알파가 2 아니 첫항 아니야. 이거 제발 주의하세요. 첫항 아니야. 첫항 아니야. 첫항 아니야. 첫항 아니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 2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가? 문제 2번, 문제 1번 할 수 있죠? 문제 2번을 제가 할게요. 자,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뭐예요? 블라블라블라. 자, 나왔어. 자, 문제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되니? 공비랑 항수랑 그렇지. 첫 항 알아야 되죠. 근데 항수는 n개니까 됐어. 근데 공비랑 첫 항 몰라.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구할 수 있었죠. 좀 전에 경험한 거. 그죠? 경험한 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데. 자, 등비수열의 합의 구성요소. 시작. 등비수열의 합 구성요소 뭐랑 같다고? 시작. 공비. 그 다음에 항수. 그 다음에 첫항. 자, 우리는 지금 등비수열의 첫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야 돼. 그죠? 파란 녀석을 보자고. 파란 녀석. 등비수열의 첫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SN을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뭐 알아야 돼? 공비랑 항수랑 첫항을 알아야 돼. 항수는 당연히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n개야. 공비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첫항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지? 그럼 우린 구할 게 뭐야? 공비랑 첫항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그죠?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무조건 때려 죽여도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찾아야 돼. 뭘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선생님 조건 어디 있는데요? 조건. 여기 있지, 조건. 첫항부터 찡 이거 조건. 그 다음 첫항부터 찡 여기까지가 조건. 자, 이 조건을 주어진 거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공비랑 첫항을 구해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또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얘들아. 또 조건이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 주어졌어. 등비수열의 합을 알아. 26, 270, 728 알아. 항수도 알아. 3, 6 합도 알아. 그러면 모르는 게 몇 개야? 공비랑 첫항을 모르잖아. 이 두 개 가지고도 이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나는 이제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볼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이랑 두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가 궁금하신 분은 직접 물어보시고 두 번째 풀이를 할게요. 자, 이 수열의 첫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단순하게 먼저 만들게요. T 가로 열고 R에 n-1제곱이라 둘 거야. 됐니?
알겠어? 자, 이렇게 둘 거야.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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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고? 되겠다고. 자, 그러면 출발. S3이죠. 그죠? 사탕부터 3항까지 S3는 3 넣으면 돼. 그냥 t 가로 열고 아래 3제곱 마이너스 1. 근데 걔가 얼마냐? 26. 그 다음에 S6이죠. S6은 t 가로 열고 아래 6제곱 마이너스 1 가로 닫고인데 걔가 728이야. 오잉? 근데 연립방정식인데 얘는 우리는 나누기 하는 게 편하다. 그죠? 그러면 tt 날아가겠지. 그죠? tt 날아가고 r 6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세제곱 마이너스 1 너무 많이 해서 알겠죠? 시작. r 세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 자 728을 26으로 나누면 나눠지겠죠? 나눠질 건데 1을 약분하면 일단 13이 될 거고요 2로 약분하면은 얼마냐? 364 그죠? 364니까 얘는 3은 안 되고 2 그 다음에 얼마인데? 26 하면 얘는 104 104니까 8 8이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28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r 세제곱은 넘어가니까 27이 나온다 그죠? 그럼 r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당연히 3이겠죠 그죠? r은 3입니다 자 r이 3인지 알았어요 와우 됐지? r이 3이야 자 그럼 문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t를 구해야 되잖아 pt r이 3이면 거기 3을 집어넣으면요 t 곱하기 3 넣으면 27 빼기 1이니까 28이 나올 거야 뭐 문제가 이러냐 그러니까 26이야 그죠? 아우 귀찮아 그래서 t는 얼마냐면 28분의 26 다르게 말하면 몇 분의 몇이지? t는 14분의 13이 될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하면 14분의 13 가로 열고 공비가 얼마냐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 물론 보기에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물론 분배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연립해서 보시는 게 가장 아름다운 작전일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등비수열의 합은 끝났고요 다음에 이제 원리합계 들어갈게요